아까 이어서 6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공채 시험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의 비중이 굉장히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것은 원래 긴 지문이 나오다가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이렇게 짧은 토막에 거의 뭐 이거 절반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이제 빈칸 추론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지금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차차 제가 반영을 시킬 것이고, 물론 길든 짧든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포장지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빈칸 추론 같은 경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쉽다라고 평가되는 그 유형이에요? 어렵다라고 평가되는 유형이에요? 어렵다. 여기는 이견이 없죠?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울 때 말이죠, 이런 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거 갖다가 막 이렇게 부분 독해로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뭐 이쪽만 읽으세요. 이렇게 읽어서 하면 끝납니다. 예,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애초에. 오케이? 시간을 아껴야 할 유형이 아닙니다. 부분 독해라는 것은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막 적용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거 원해요? 아니지? 항상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 원하죠? 그렇죠? 이런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유형에 맞지 않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한테 이제 뭐를 하지 말라고 했었냐면은 독해 1.0 할 때도 이 지문과 선지 이걸 대조하면서 풀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면 지문 딱 읽은 다음에 선지 1번이 들어가면 괜찮을까? 빈칸에 넣어보고, 2번은 어떤가? 빈칸에 넣어보고, 3번은 어떤가? 빈칸에 넣어보고, 4번은 또 어떠한가? 빈칸에 넣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지문과 선지의 대조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은 답이 두 개처럼 보여요. 알았어요? 그런 습관이 들면 답이 두 개처럼 보인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참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근데 대다수가 좀 두리뭉술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근데 이 두리뭉술하게 이해를 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딱 잡아내면요, 굳이 선지를 보지 않더라도 빈칸에서 방향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서는 거의 준주관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 연습을 해야 답이 두 개처럼 보이는 현상이 사라져요. 오케이? 자, 그에 대한 뭐 이제 그 경험은 좀 더 뒤에서 바로 옆에서 제가 설명을 또 다시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얘는 뭐 부분 독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대조적인 접근 방식 이렇게 하면은 그닥 이 유형과 이 유형에서 요구하는 그런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얘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 유형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유형입니다. 시간은 8분 컷에 해당되는 유형에서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혹은 독해에서도 아까 말했던 뭐 요지, 주제, 제목 이쪽에서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얘는 시간을 들이세요. 그렇죠? 한 2분 정도를 각오하시고, 종국을 말하는 거야. 결국에는 한 2분 정도를 각오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얘는 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제가 이제 어떤 걸 강조드렸으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하고, 항상 주제를 기반. 자, 출제자는 반드시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빈칸 추론이라는 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적 이해라는 게 있고요. 자, 사실적 이해를 평가하고요. 사실적 이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했느냐, 지문에 언급된 걸 이해했느냐, 그걸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추론적 이해라는 게 있어요. 추론적 이해. 자, 추론적 이해. 이것은 지문에서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문의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걸 고르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적 이해라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으냐면 제가 독해 1.0에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얘는 재진술을, 자, 재진술과 그 다음에 일반화. 자,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진술과 일반화. 자, 이거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정보를 기반했을 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닌 것들을 다 없애야 하고요. 오케이? 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놈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풀어야냐면 선지소거법으로 해야 돼요. 자, 이런 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지금 뭐 제 수업 처음 듣는 학생 뭐 거의 없지만은 재진술이라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거였어요. 한글로 할게요. 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처형감이다. 항상 글 초반은 조금 어렵게 출발하거든요. 자, 이렇게 출발했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넌 처형감이야. 오케이? 자,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죄가 점점점 깊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죄가 점점점 깊어가고 있다. 당신은 너무, 자, 빈칸에 들어간 말 손지 안 봤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혹시라도 빈칸에 떠오른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TJ를 찾아가세요. TJ. 알았죠? 대종쌤을 찾아가면 돼. 알았지? 이거는 국어 실력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죄인데 넌 처형감이야 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처형감이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경국지색이다. 정말 아름답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죄가 더 커져간다. 당신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아름답네요. 아니, 점점 이뻐지네요. 오케이? 당신은 너무, 이게 재진술입니다. 그랬어요? 결국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초반에 우선 여러분의 기를 죽여주죠. 빡!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해해요. 당신은 못생겼군요. 막 이런 식으로 주관을 기입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꼬여버리면 그 다음 더 꼬이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전 문제는 중간에 정보가 더 많습니다. 저는 달랑 3문장으로 한 것뿐이고요. 실전 문제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알았어요? 자, 어쨌든 이게 재진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은 뭐 비슷한데요. 뭐 이런 거예요. 정글에는 새가 살고요. 파충류도 살고요. 양서류도 살아요. 정글에는 정말 다양한 어가 거주하네요. 뭐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선지를 보지 않고도 지금 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풀어야 돼요. 원래. 그랬죠? 다시. 여긴 뭐 들어가야 돼요? 뭐 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게 들어가야죠. 일반화입니다. 하나, 둘, 셋. 얘네들 딱 포괄하는 말. 그게 뭐 동물, 생물 뭐 이런 말들이 되겠죠.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일반화예요. 이게 지금 사실적 이해예요. 대다수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대다수가. 오케이? 답이 두 개처럼 보이는 현상은 이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이 연습을. 여러분 내 말 안 듣잖아. 선지부터 보지? 그 연습을 계속 해봐. 그러면 답은 계속 두 개처럼 보일 테니까. 알았어요? 제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 선생님 처음 딱 한 번 읽었는데요. 선지에서 이 빈칸에서 답이 안 떠올라요. 한 번 더 읽으세요. 어차피 선지부터 봐도 한 번 더 읽을 거잖아. 그렇잖아. 인정하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으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선지에서 다시 한 방향 잡아보세요. 근데 3번 이상 읽었는데도 안 잡힌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현 수준에서 넘사벽인 지문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뭐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실력을 좀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독해라는 걸 공부할 때는 난이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수준보다 살짝 높은 거를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좌절감만 준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사실적 이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추론적 이해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추론적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문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수가 절대 없는 것들부터 거꾸로 지워야 돼요. 선지에서. 얘는 주관식으로 못 풀어요. 선지부터 본 다음에 지워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지문의 정보를 기반했을 때 얘는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추론적 이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만 오죠?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요. 그 인간을 창조할 때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해요. 하나는 그 인간 앞에 가방을 2개를 뒀다고 했는데요. 가방 몇 개? 가방 여러분 몇 개? 2개를 뒀다고 해요. 근데 그 인간, 즉 창조되고 있는 그 인간 앞에 그 앞에 가방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창조되고 있는 그 인간 앞에 가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가방을 하나 놨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건 전설입니다. 자,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앞에 있는 가방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타인의 잘못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자, 뒤에 있는 가방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상징합니다. 오케이? 지금 한국말로 봐도 약간 아리까리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전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라고 됐어요. 떠올라요? 이건 쉽게 떠오르지 않을 거야. 어떤 거? 설악산? 엎드려. 성악설. 이거는 쉽게 떠오르기가 힘들어요. 그죠? 나 순간 설악산으로 들어가지고 제 흔들바위로 보내버릴 뻔했어요. 자, 이런 추론적 이해 같은 경우엔 선지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선지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가방은 역시 샤넬이다. 항상 뭐가 있다? 우선 멍멍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알았죠? 항상 멍멍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2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중에 영어로 읽어야 돼요. 저는 한국말로 읽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2번. 인간은 협력을 해야 하는 동물이다. 협력. 자, 3번.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동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인간은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한다. 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몇 번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추론적 이해 같은 경우엔 지금 혹시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죠? 자, 그 가방이 어디 있었다고? 뒤에 있는 가방은 뭘 상징했다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에요.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담고 있는 가방이 뒤에 있으니까 뭘 못 봐? 지 잘못은 못 봐. 항상 뭘 봐? 남의 잘못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의 인간의 성향 자체가 지 잘못은 못 보고 남의 허점만 보고 막 이런다는 것이죠. 뭔 말이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추론적 이해입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돼 있다는 점, 실전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체 흐름을 딱 잡아내야 한다는 점. 오케이? 그러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 주제 기반이에요. 주제 기반. 근데 다시 말하지만 대다수는 이거예요. 재진술, 일반화. 대다수는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볼게요. 자, 오래전에 a dissatisfied horse가요.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말이 요청했죠. 신한테 요청했습니다. 자, 뭘 요청했습니까? 더 길고 더 얇은 머리를, 다리를 달라. 오케이? 그다음 neck like swan. 뭐 swan? 자, swan 같은 뭐를? 넥을 달라. 넥은 뭔지 알죠? 그렇죠? 목. 그리고 saddle를 달라. saddle은 뭔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나열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은 절대 지엽적인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자, 이 말 한 마리가 그냥 달라고 한 거예요. 신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리고 이거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 right away. The merciful gods. 자, 혹시 merciful은 아세요? 자비로운 그 신이 바꿔버렸어요? 누구예요? 이런 거 대명사 함부로 읽지 마세요. 누구예요? 말. 그쵸? 말이라고 해야지. 말. 새롭게 누군가를 등장시키지 말라고. 말이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말을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creature로 바꿨어요. 자, creature는 여러분 해석할 때 항상 뭐라고 좀 해석하지 말라고 했냐면 제발 피조물 좀 하지 말라고. 오케이? 여러분 창조주야?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생명체. 제일 깔끔해. 생명체. 생명체로 바꿨습니다. 어떤 생명체? 가지고 있는 생명체네요.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하지만 비록 they had looked attractive separately. 자, 비록 그것들이 여기서 잠깐만, they는 누구죠? 시발점?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잘못 듣지? 귀가 안 좋은가? 자, they가 뭐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됐다니까.
여러분 왜 도대체 자기 자신이 지칭 추론을 틀린지 모르겠지. 내가 왜 다음 밑줄 친 데이 중에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하는데 가끔씩 틀리잖아. 혹은 맨날 틀리거나.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 여기인지 알려줄까? 알려줄까? 그럼 지킬 거예요? 수일치 안 해서 그래. 수일치. 왜 자꾸 말이라고 하냐고. 말. 어디 말. 단수요 복수요? 단수. 근데 왜 자꾸 데이 드립을 치는 거야?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잖아. 응? 이게 여러분의 아주 정말 나쁜 습관이라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런 걸 갖다가 대충, 내가 말하잖아. 이런 그 대명사를 갖다가 여러분은 너무 대충 봐. 난 대충 안 봐. 나는 꼭 뭔지 찾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새롭게 추가가 안 돼요. 나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봐라. 아까 막 이게 말 얘기 읽다가 막 힘을 갖다가 뭐 새로운 뭐 글하고 해버리면 또 새로운 인물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정보 과다가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자꾸 독해하면은 꼬이고 앞문장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꾸 막 등장인물이 막 하나, 둘, 막 셋, 넷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꼬이겠어.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오케이? 자, 다시. 데이는 뭐라고요? 특징이에요, 특징. 자, 이 새로운 특징들은요. had to look attractive. 자, 뭐하게 보였다? 매력적으로 보였어. 오케이? separately. 무슨 말? 개별적으로 보면요. attractive해 보였지만 플러스해 보였지만 전체적인 assembly가 무슨 말이고? 조합. 그렇죠? 전체적인 조합과 애취는 shocked했다. 애취했다. 자, 시원하게 괜찮아. 어차피 마이크로 안 들어가. 자, shock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충격을 줬다. 그러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줬다는 거죠. 이런 방향을 잘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흐름, 방향. 신한테 저 좀 바꿔주세요. 이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꿨더니 말이죠. 개별적으로 보면 플러스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근데 전체적 조합은 그를 shock, 충격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자, for. 이 for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for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왜냐하면요. 자, 왜 얘가 충격에 빠지냐? 왜 마이너스냐? 발견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발견했는데? He had been changed into an ugly camel. 캐멀이 뭔데? 낙타. 얘가 바뀐 거야. 낙타로, 이 추악한 낙타로 바뀐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낙타 눈 어때요? 크잖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큰 눈. 낙타. 코는 어떤데? 코는 좀 그렇다. 자, 그러니까 눈 크고 막 눈썹 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attractive한데 전체적 조합을 보면은 정말 ugly하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they're now set a gods. 이게 주어 동사 도치된 거 막 이런 거는 말이죠. 언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게 뭐 문법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게 막 이렇게 남의 말을 이렇게 인용할 때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합니다. 인용할 때. 지금 누구의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신의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주어 동사 바뀝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러면 they're now all your wishes. 자, 이제 거기에 너의 소원이 are granted 되었다라는 거죠. 때려 맞추세요. are granted 되었다. 뭐 충족되었다. 뭐 상관없어요. 원래 주다란 말이에요. 주다. 오케이? 자, 이제 너의 소원이 주어졌다.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이건 거죠. 그다음 You will now live as you wished all your life. 계속 신의 말입니다. 자, 이제 넌 살지어다. As you have wished. 네가 원하는 대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낙타로 살거라. Remember. 자, 필자 느낌표까지 주면서 강조합니다. 기억하세요. Not all change is good. 모든 변화가 좋은 건 아니다. 오, 필자 하고 싶은 말 이거 같은데? 뭐라고? 모든 변화가 좋은 건 아니다. 자, 잘 봐요. 선지 보지 마요. 잘 봐요. 모든 변화가 좋은 건 아니다. 너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우선 첫 번째, 변화해야 돼요? 아니지. 변화하면 안 돼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야, 너 변화하면 안 돼. 이거 찾아가면 돼요. 그랬죠? 요거랑 이 말과 똑같거나 이 말과 비슷한 거.
오케이? 그거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방향을 잡지 않고 선지를 보다 보면 다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닭 같은데? 너도 닭 같은데? 갑자기 선지의 자유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거 딱 잡았다 친다. 1번. 당신은 도와야 한다. 낙타의 꿈이 실현되는 걸 도와야 한다. 무슨 소리야? 낙타의 꿈을 왜 실현시켜? 가슴이 아프죠, 이거 고른 사람들은. 그 다음 2번. Be satisfied. 찔려? 왜 그래? 만족해야 한다. 뭐에?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변화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해야 한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당신의 모든 꿈을 at one time, 한 번에 make 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아니죠. 그 다음. 이거 뭐야 이거? 행동해야 한다. mercifully. 무슨 말? 그렇죠. 자애롭게 행동해야 한다. 좀 착하게 좀 굴어라. 누구처럼? 신처럼 착하게 굴어 좀. 신처럼 자비롭게 굴어. 이런 말이죠. 멍멍. 다 멍멍.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번.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제가 제시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세요. 그럼 훨씬 점점점 나아집니다. 물론 구문이라는 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받쳐주고 이러면은 빈칸 추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 7번. 자, 이번 하반기에도 나왔던 연결사 문제. 연결사 문제는 여러분부터 아시다시피 원래 일반적으로는 A, B 두 개로 나와요? 아니면 밑줄 하나만 나와요? 원래는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 하반기 때는 하나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시험 쉬워 죽겠는데 밑줄도 하나 나왔으니까 더 쉽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케이? 자, 밑줄이 하나든 두 개든 간에 어쨌든 그 출제 의도와 출제 풀이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연결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결사의 종류, 그 다음 기능, 이거를 다 암기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뭐 지금 이거 뭐 개념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종류 다 적고 막 이렇게 뭐 기능까지 다 정리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디 보라고 했어요? 독해 1.0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연결사 편을 펴보시고 이따 집에 가서 혹은 학원에 교재가 있다면 펴봐서 연결사가 다 숙달이 되어 있는가, 숙지가 되어 있는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랬죠? 이게 첫 번째거든.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풀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뭐 두 개가 A, B. 자, 앞뒤에 자,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A의 앞과 A의 뒤, 이거의 논리적 관계, B의 앞과 B의 뒤, 여기에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좀 이런 경우가 있어. A의 앞과 A의 앞과 A의 뒤가 혹은 B의 앞과 B의 뒤가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문장이 길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엄청 길다가 A 뒤에서 엄청 길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긴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수식어를 걷어내고 보세요. 그렇죠? 수식어를 걷어내고 보면 훨씬 더 간소화된다고. 제 말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뭐 선지에 있는 연결사 보긴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In fact, 실제로 뭐 이런 말이죠. 이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퉁퉁퉁 안 튀어나오면 지금 이제 연결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숙지가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풀 수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다음 in contrast 무슨 말입니까? 대조적으로 둘의 뭐를 할 때 차이점 말할 때 대조적으로.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그죠? 그러므로 따라서, 오케이? 기본적인 이렇게 연결사의 기능과 종류와 이런 이 종류하고 기능은 숙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해설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
자, when you clean out your storage room. 자, 여러분이 storage room을 청소할 때, storage room은 창고입니다. 자, 창고 청소할 때 don't throw out any junk. 자,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junk, throw out 하지 마세요. junk가 뭔데? 쓰레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자, 뭐 할 때까지?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자, 그것의 잠재력을 결정할 때까지. as, 뭐로써? 뭐 수집품? 자, 수집품으로서의 잠재력을 결정할 때까지는 버리지 마라. 좀 복잡해요? 우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라. 좀 복잡해요? 수식어 걷어내보세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버리지 말라고. 여기 집중하세요. 이쪽에. 버리지 마. 오케이? 버리지 마. 수식어까지 더하면 이 잠재력을 판단할 때까지는 버리지 마. 이 말은 잠재력이 판단되면 그때서야 버려. 이런 말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 What often appears to be a piece of worthless old junk까지가 주어입니다. 오케이? 그럼 동사는 may well be 동사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보어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자, 구문이 안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What often appears to. 자, 여러분, 우리 appear to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의 동의 표현은 뭐였는데? seem to. 자,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면은 worthless는 뭐예요? 가치 없는 이죠. 그럼 가치 없는 뭐 쓰레기처럼 낡은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이 됐죠? 낡은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이 may well be. 자, 뭐일 수도 있다. 굉장히 valuable. 그렇죠? 소중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논리 방향 플러스. 야, 이게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 네가 겉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 같지? 플러스일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인 거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버리지 마. 플러스일 수 있어. 이거잖아. 논리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 방향이 바뀐다면 3, 4번에 있는 nevertheless가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과 뒤의 논리 방향이 반대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in fact를 써야 돼. 실제로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글이 복잡하다 싶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뼈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뼈대. 오케이?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문을 정리했던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지금 예시죠. 뭐 예시 쭉 가는 것이고요. 뭐 읽었다고 치고. 자, 여기 가겠습니다. rare cases. 자,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 자, 드문 경우는 포함합니다. 자, 뭘 포함하느냐? 사람들을 포함한대요.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와우. 오. 잘 봐요. 잘 들어요. 드문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판 사람이죠. 뭘 팔았대요? 그림. That 어떤 그림이냐면 that were actually painted. 실제로는 그려졌던 그림. 누구에 의해서?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이건 뭐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내가 뭐 집에 뭐 쓰레기로 있던 게 있는데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던 게 있는데 이 그림을 갖다 팔았어. 알고 보니까 반 고흐 작품이야. 였던 거지.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좀 드문 경우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before you have a garage sale. 또 나왔네. Call an antique dealer. 잘 봐요. 핵심은 밑줄 보세요. 거품이 이거 다 명령문이잖아요. call. 지금 여기 콤마까지 돼 있어요. 얼마나 좋아 보기도. 자, 핵심은 뭐라고요? antique dealer한테 전화해. antique dealer가 뭐냐고요? 때려 맞춰보세요. 네, 골동품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골동품 딜러요. 그러니까 골동품 딜러한테 전화해. 이런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럼 정리. 야,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전화해겠죠.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대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그러므로 전화를 해라. 그래서 미연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풀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가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다음 8번. 자, 8번과 이제 9번 순서별 문장 사유인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유형이에요. 이 유형한테 안타깝다는 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제가 나쁜 습관을 지적해주고 그걸 버리라고 하면 꼭 버리셔야 돼요. 알았죠? 제가 아까 뭐 사소한 뭐 대명사 이런 것도 다 말을 해주잖아. 그죠?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등장인물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막 2명, 3명, 4명 이러면서 독해 다 꼬여버린단 말이야. 이해하겠어요? 순서 배열이라는 게 어렵냐?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 배열이라는 게 만약에 점수가 한 50점대다 지금 내가. 빈칸 추론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춘다고 봐요 저는. 50점대면은 빈칸 추론을 맞추는 확률은 낮죠. 근데 순서 배열은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순서 배열과 문장 끼워 넣기 요건 습관만 잘 들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하며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 흐름을 쫙 잡아야 돼. 주제를 쫙 파악해야 돼. 이 정도면 이렇게 영어 능력이 많이 필요하거든. 순서 배열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해석력이 엄청나게 요구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하세요. 합니다 이제. 자, 됐어요? 합니다. 한다고. 나 한다고. 자는 거 아니지? 오늘은 좀 교실 약간 답답하긴 하다. 그죠? 인정? 알았어. 인정. 넓은 데로 옮기고 싶지만 없대요. 없대. 우리 문제풀이 기간 때 그때 가야 할 것 같아. 한 2달 참아야 할 것 같아.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11, 12월은 날씨가 추워요. 그렇잖아. 근데 지금 이 내부의 온도를 봐봐. 엄청 덥잖아 지금. 나만 덥나? 응? 덥잖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 열정으로 끌어 있으니까. 후자는 아니다. 자, 어쨌든 간에 12월, 12월 어차피 추우니까 좀 버팁시다. 오케이? 평상시보다 조금 처졌다 지금. 집중하세요. 자, 합니다. 순서 배열은 얘는 왜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정말 할 수 있거든요. 얘는 우선 제일 무식한 방법이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방법. 오케이? 해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해석만으로만 풀면 절대 안 되는 유형이에요. 근데 막 주어진 문장 막 다 박스 다 읽어버리고 그다음 A번 쫙 다 읽어버리고 그다음 B 딱 읽어버리고 그다음 C 딱 읽은 다음 무식하게 이제 BAC 한번 해봤다가 CBA 해봤다가 막 ABC 해봤다가 ACB 해봤다가 이러다 보면은 총 친다니까. 인생의 총도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석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뭐에 숙달돼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단서 없이는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하반기 문제도 봐봐. 단서 다 있어. 제가 언급하는 단서가 다 있다고. 이거 없이는 낼 수가 없다니까. 출제자 입장도 고려 좀 해주세요. 그들도 이유 제기를 피해가야 됩니다. 공개가 됐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 중요성은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한 이 단서는 크게 2가지의 단서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명시적 단서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명시적 단서. 자, 두 번째가 이제 암시적 단서라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명시적 단서는 그냥 줄여서 우리 명단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암시적 단서는 그냥 암단. 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거예요. 기억나요? 명시적 단서라는 게 뭐였어요? 이거 외우기 쉽잖아. 대학 이름처럼 생겼잖아. 뭐라고? 지. 오케이? 연대지. 이걸 명시적 단서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지 할 때 연이 뭐였는데? 연결사. However, in fact, nevertheless, nonetheless,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as a result. 아니 지금 적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연결사. 연결사 보면 습관적으로 밑줄 그으셔야 돼요. 오케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아, 지금 출제자가 나한테 지금 이거 이용하라고 나에게 선물을 주었구나. 이용하자. 오케이? 그 다음, 대라는 건 뭐였습니까? 대명사입니다. 제가 그토록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대명사예요. it, they, he, she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 물론 부정대명사도 포함돼요. 부정대명사. 아, 이거 다 문법적인 건데 부정대명사가 예를 들어서 뭐였더라? 딱 까먹었네. 또 다른 하나가 영어로 뭐였어요? another. 아니, 생각을 해봐. 만약에 C에서 he came up with, 그는 떠올렸다, another solution 이라고 나왔으면 C 앞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해결책 하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another solution 하면 앞에 해결책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유용한 건데, 이런 것들이. 오케이? 자, G는 뭐예요? 지시어죠. 지시어. This, that 이런 것들. This, that 이런 것들. 아,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없이 출제하라고 하면은 난 순서별 못 내겠소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난 못 내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없이 내라고 하면 이거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버리면. 뭔 말이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암시적 단서라는 건 뭐였냐면은 그 같은 혹은 비슷한 내용끼리 먼저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내용 혹은 개념끼리. 자, 이런 어떤 규칙이죠, 규칙.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제. 자, 봐봐요. 만약에 박스가 있어. 자, 박스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잘 듣고 습관 잘 들어요. 정답은 B, A, C라고 할게요. B, A, C. 잠깐 색깔이 필요해서 색깔이 필요해. 잠깐만. 자, 잘 봐요. 주어진 문장을 당연히 읽죠, 먼저. 그 다음에 항상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 마지막. 그랬죠? 마지막. 그 다음 B의 첫 부분. 잘 들어요. B의 마지막. A의 첫 부분. 다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A의 마지막, C의 첫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빗살로 해놓은 부분에는 다 제가 방금 말했던 단서란 게 있는 거예요. 명단, 암단.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죠. B번의 첫 문장에 however, 그러나 조깅은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앞에는 뭐 있어야겠어요? 조깅에 뭐가 있어야 돼? 장점. 그렇지. 최소한 뭐 조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거나 조깅에 장점이 있어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however 한 다음에 그러나 조깅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죠? 이게 이제 연결사 할 때, 연대지 할 때 이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대명사. A에는 뭐 they가 있다고 치죠? they. 아까 여러분이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놈이야. 얼마나 가볍게 여긴지 내가 느끼게 해줬잖아, 아까. 그치? 응. They think 블라블라블라. 그들은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they는 사람이 되겠어요? 사물이 되겠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가 나왔잖아. 그럼 사람이겠어? 사물이겠어? 사람이겠죠? 사람이면 반드시 여기에 사람의 복수명사가 와야 합니다. 다시 말할게. 사람의 복수명사. 뭐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알았어요? 단수 오면 연결 못 돼요. 오케이. 자, 연결사, 대명사. 만약에 지시어가 만약에 여기 this, book,
자, 첫 문장에 this book이라고 있어요. 이 책이라고 나와 있어. 쉽죠? B번 마지막에 뭐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야 돼, 책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연대지예요, 연대지. 자, 이번에는 암시적 단서를 잠깐 말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끝에서, A번 끝에서, 막 조깅의 단점이 나왔어. 조깅의 단점으로 끝났어. 아, 조깅이라는 거는 뭐 안 좋아. 끝났어. 근데 C의 초반부에도 뭐가 있다면? 조깅의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자, C에 연대지가 없다 하더라도 연대지가 항상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연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내용으로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해석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A 끝에 보면은 이렇게 조깅이 안 좋은 점을 끝났는데 C의 대가리에, C의 머리에 단점이 나와. 그럼 그렇게 연결해야 한다는 거죠. 뭔 말이겠어요? 따라하세요. 마지막. 따라하세요. 마지막. 처음. 따라해요.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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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맞춰. 알았죠? 맞춰, 맞춰. 맞춰 단서. 오케이? 맞춰 단서야. 쉽게 말해서. 마지막. 처음. 여기에 있는 단서를 활용하라는 것이 순서별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나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좀 틀리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거든요. B, A, C하고 C, B, A하고 답이 두 개 같아. 이 새끼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이 새끼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 봐봐요. 이건 이해라는 거야. BA. 내가 이건 납득하겠다. 그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C, 이게 문제예요.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맞춰를 안 해. 얘는 지금 누구랑 연결해서 우리를 봐야겠어요? 박스하고 봐야죠. 박스에서 C로 넘어가는 흐름을 봐야지. 뭔 말이겠어요? 그 맞춰를 안 한다고. 맞춰를.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맞춰가 약한 학생들이 약한 게 아니라 안 한다니까. 그 유의 있게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맞춰 단서라고 쉽게 말해서.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8번 같은 경우는 진짜 쉽게 풀려 하는데요. 빨리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주어진 문제 볼게요. 교재 보면서 할게요. 프린트물. 자, everyday. 자, 매일매일 우리는 engages in 가담합니다. 뭐에 가담하냐? 많은 종류의 복잡한 활동에 가담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we may go to. 자, 우리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스포츠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갈등에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저 보세요. 뭘로 끝난 거예요, 지금? 컴플리트로 끝났다고? 맞아, 컴플리트로 끝났는데 어떤 내용으로 끝났냐고. 우리는 활동에 가담한다예요. 무슨 활동? 복잡한 활동. 자, 제가 눈에 딱 잘 보이게 해줄게.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복잡한 활동. 이 복잡한 활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엔 같은 말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합니까? 다시 말할게요. 복잡한 활동이라는 첫 단어가 여기에 그냥 구체화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복잡한 활동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 말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이건 여러분 습관이에요. 저는 보통 A부터 읽지 않아요. B, C 이 순서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는 A로 출발하는 경우가 더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근데 뭐 선생님 저 뭐 꼭 A로부터 읽어야겠습니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A부터 읽는다고 해서 답이 틀리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B부터 읽는 게 답이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전 B부터 읽는 것 뿐이에요. 자, B 보겠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해야 돼. 뭐를? 이런 연결사. 또 보이는 거 있어요? 난 보이는데. 다른. 이게 부정대명사라는 게. 부정대명사. 다른 덜 복잡한 활동. 오케이? 그 다음 C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such as these라고 있죠. 해석해보면 이와 같은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봐봐요. 이와 같은, 이게 뭐뭐와 같은이잖아. 이와 같은 질문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냥 그렇지. These questions. 이거거든요. 맞아요? 맞죠? 누가 C로 출발하겠냐는 거야. 주어진 문장에 질문이 있었습니까? 없죠.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에 질문이 있었냐고? 없잖아. 근데 C로 출발할 수가 없다. 이건 오지 말라는 거야. 오지 마. C로 좀 하지 마. 라고 지금 출제가 오지 말라고 지금 막는 거야. 근데 굳이 가셨다면 단서를 쌩까는 유형의 인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고치긴 쉬워요. 단서 종류만 정리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밖에 출발할 게 없죠? 공감해요? 자, 우리는 또한 행한다. 다른 덜 복잡한 활동을 행한다. 아, 아까 위에서는 뭐가 있었고? 복잡한 활동에 가담하는 경우. 이번에는 또한 덜 복잡한 것도 한다. 이렇게 연결사로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 처음 봤으니 어디 볼까요? 마. 오케이? 마지막 봅시다. 여기 문장 읽겠습니다. 자, 동물이 있는데요. 뭘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아, 좀 복잡하네. 동사 뭐예요? 동사 뭐예요? 그렇죠? cannot play. 여기 동사 있잖아. 다 수식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수식어, 수식어. 핵심만 볼게요. 핵심만. 동물은 뭐 할 수 없다? 축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머칠레스 때문에 해석이 안 돼. 이러지 말라고. 그냥 동물은 뭐 할 수 없다? 축구를 할 수 없다. 오케이? C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질문이 없잖아. 눈치 싸움이야. 자, 이제 A를 보세요. 뭐가 보여요? 크게 보세요. 질문들 보이죠? A번에 뭐 보이니까? question mark 보이잖아.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뚝뚝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B로 출발해서 A, C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정답은 그래서 B에 있습니다. 1번이죠. 이걸 다 읽고 푼다는 건 미친 짓인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얼마만큼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지를 지금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유형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금방 오를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 9번. 또 다른 이제 우리 학생들의 고민이 문장 삽입인데요. 얘에 대한 설명할게요. 근데 뭐 본질적으로 아예 뭐 다른 유형은 아니에요. 순서배열이랑 비슷해요. 자, 순서배열의 단서 이거 있었죠. 문장 삽입도 똑같아요.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활용하는 건데 우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질문할게요. 열공을 했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 시험에서 떨어졌다. 두 개의 말이 있어요. 다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다. 시험에서 떨어졌다. 둘 중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시험에 떨어졌다?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지금 내 어조 보는 거야? 어조로 힌트 안 줘.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열심히 답변하네. 답은 없다? 답은 없지. 이렇게 출제 못한다니까. 자, 봐봐요. 이번에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다 하고 하지만 떨어졌다 했어요. 뭐가 달라졌어 방금 하고? 하지만이 붙었죠? 뭐가 뒤로 가는지 확실하지? 말해봐요 이제. 뭐가 뒤로 가야 돼? 그치? 하지만 떨어졌다겠죠. 제 말 이해합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다 하고 시험에서 떨어졌다가 했어요. 뭐가 뒤로 가야 돼? 그래,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다. 뭔 말이겠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 연대시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쌩까냐고 그거를 문제 풀 때. 오케이? 그러니까 애당초 그게 없이는 단서 없이는 출제 자체를 못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만 이제 그 문제를 갖다 풀 때 접근할 때가 이제 약간 뭐 기술적인 측면만 살짝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유형 경향적인 것만 살짝 다른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할게. 단서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오케이?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봐봐요. 주어진 문장이 있고 자, 밑에 이제 박스가 두 개가 있죠. 자, 위에 박스를 먼저 읽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거죠. 기술적인 거. 자, 먼저 읽는데 이때 읽을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한 10명 정도 빼고는 뭐 다 기존 학생들이구만. 표정이들이 다 신규야? 내가 질문하면 표정이 난 신규인데 막 이거야? 여러분 여기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연대지부터 찾아야지. 응? 뭐 하는 거야? 연대지부터 찾아야지. 있으면 무조건 밑줄 그으세요. 무조건 밑줄 그으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9번 문제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나 좀 봐달래잖아 지금. 누가 봐달래요 지금? So 뜻은 뭔데? 그래서 그럼 얘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다 공감하죠? 그래요. 그거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그러면 so를 이용해서 이제 해석을 딱 한 다음에 아 이런 내용이구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혹시라도 이 주어진 문장이 좀 복잡하고 길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식어 걷어내고 봐요. 수식어 그냥 딱 걷어내고 뼈대만이라도 보세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잡혀있다. 그러면 플러스 표기하고 마이너스 표기하고. 뭔 말이겠어요? 그렇게 딱 해놓으면 돼. 자, 이제 밑에 있는 지문. 지문은만요.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자, 봐봐요. 얘는 정상적인 하나의 문장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균열이라고 해서 읽다 보면은 끊기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끊기는 구간, 흐름 균열이라는 말 자체로 말하면 여러분한테 추상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 흐름 균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잠 참는 거, 졸음 참는 건 참 좋은데 앞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세요. 나 무서워, 알았어요? 잠 참을 때 왜 이래? 이러고 있어. 무섭게. 첫 번째, 명단 균열. 두 번째, 암단 균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줄게. 여러분, 명단이 뭐라고요? 연대지. 연대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뭐 박스 밑에 아래 거 박스예요. 오케이? 이번에 they가 있어. 아까와 마찬가지야. They think. 자, 그들은 생각합니다. 블라블라 이렇게 갔어요. 사람이라고 사물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럼 앞에 뭐 있어야 한다고? 사람의 뭐가? 단수 복수. 복수. 잘 들어요. 사람이죠? 앞에 뭐 있어야 한다고? 사람의 복수. 복수가 없죠? 정답이에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 명시적 단서에 의한 균열. 쉽게 말하면 명단 균열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연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균열 나는 거. 오케이? 이게 명단 균열인 거예요. 그러면 암단 균열이라는 건 뭐냐?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끼리 쭉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게 논리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논리의 방향은 뭘로 표기한다고 했죠? 다시. 논리의 방향은 뭘로 표기한다고? 연결사. 뭐? 연결사. 봐봐. 오늘 많이 이 사람 등장해서 그런데 김동준 존잘이라고 시작했어. 자, 이렇게 시작했어. However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 마지막에 뭐라고 끝날까요? 어떤 내용, 어떤 성격으로 끝날까? 그래! 김동준 잘생겼다로 끝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것은 역접의 연결사 없으면 결국 같은 말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단락은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암단 균열이라는 걸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갑자기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다가 훅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DJ 김동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막 하다가
막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빠요 이렇게 가요. 4번 뒤에서 답. 오케이? 이럴 때 바로 딱 위에 박스 보면은 however가 분명히 있어요. 뭔 말이겠어요? 이게 암담균열이야. 긍정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할 때,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끼리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같은 내용을 하는 게 훅 방향이 바뀔 때. 오케이? 자, 이거거나 아니면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DJ 얘기를 하다가 TJ 이태종 교수님을 바꿔버릴 때. 뭔 말이겠어요? A라는 대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B라는 새로운 대상을 뜬금없이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암담균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박스에서는 연대지 잡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주어진 그 글을 읽을 때는 흐름균열에 주목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자, 물론 이번에 기출된 것도 다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기출 해설을 보였으면 알겠지만은 항상 저는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해설하고 그 설명한 방식대로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뭐 봤었죠? 주어진 문장? 레오파드가 뭐단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레오파드가 뭐 하기 시작했다?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를? 개. 이 정도는 알죠? 소 같은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개나 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됐어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생각해봐. 지금 레오파드가 대략 어떤 놈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동물. 근데 동물 먹이사슬 중에서 어디 쪽이겠어요? 포식자겠죠. 포식자. 그래요. 그 정도만 잡으면 돼. 그럼 레오파드가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쏘가 있으니까 뭔가 앞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결과가 있다. 원인. 그렇죠. 앞에 공격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구나. 공격할 만한 원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합니다. 빌리저는 들었습니다. 사슴이 barking 하는 걸 들었어요. 사슴이 막 이렇게 우는 걸 들었어요. 저 멀리서. 하지만 사슴은 were not the only ones. 자, 다시. 그 villagers, 마을 사람들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을 들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 다음 레오파드가, 자, 주어 그 다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구문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집중하세요. 구문 시간에 말한 것처럼 코마 있습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바로 딱 건너뛰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레오파드가 그것 들었다는 거예요. 레오파드도 들었다. 앞에서는 마을 사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레오파드도 그걸 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레오파드는요, 자신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got up slowly. 천천히 뭐 했어요? 일어섰죠. 그 다음 deer가 were its natural prey. 자, 그 사슴은 그것의 자연적인 뭐야? prey가 뭐죠? 먹이. 사슴은 그 뭐야? 레오파드의 먹인 거예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먹이고요. 그 다음에 but there were many left. 자, 하지만 많이 있지는 않았다. 이거 생략된 말 뭔지 아는 사람? There were many. 많지 않았다. 뭐가 많지 않았을까? 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슴, 그렇지. 사슴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슴이. 자, 어디에 남겨진? 이 지역에 남겨진 사슴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after several attacks. 자, 몇 차례의 공격 이후에 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를요? 자신의 소들이 wonder하는 거, wonder가 방황하다죠. 방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야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흐름균열인 거예요. 왜 갑자기 공격이라는 말이 나오며? 아직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갑자기 소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왜 나올까? 자, 3번 앞에서는 누구 얘기했었죠? 동물. 사슴, 그래, 사슴. 사슴 얘기다 갑자기 뭘로 바뀌었죠? 소, 그래. A란 대상 얘기다 갑자기 B로 바뀌죠. 이런 것들, 오케이? 뜬금없는 말들.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너보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 생각하면 이유를 알게 돼. 아까 말했잖아. 우리 주어진 문장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공격의 이유, 원인이 있어야 한다. 공격의 이유, 원인이 있죠. 봐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슴이 많지 않다. 사슴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뭘 먹게 된 거야?
그렇지. 개라든가 소라든가 이걸 공격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겠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논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 연결사들 요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종합적인 테스트인 건데 종합적인 테스트. 오케이? 자, 감 잡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거. 제가 10번에 대해서는 유형적인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이걸 뭘 설명드릴까? 평상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상시 독해할 때 he, she, it, they 이걸 신경 쓰는 습관과 그 다음 두 번째 해석만 되면 끝납니다. 이걸 틀린 학생은 딱 하나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이겠어요? 공감하죠? 해석 못하면 틀리는 거야 그냥 이거는. 오케이? 자,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약한 학생은 구문을 하셔야 돼. 구문. 지금 구문이 약한 거야 이거는. 해석이 약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에이선이 있어요. 누구예요? 읽어보니까 에이선이 아빠였죠? 나이 나왔고요. 43살이라고. 그다음에 에이선이 어려움이 있었다. 뭐에? Connecting with his 12-year-old son. 오케이. 자, 그 자신의 12살짜리 아들 가베하고 같이 이렇게 그 노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커넥팅 연결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등장인물은 지금 둘입니다. 공감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둘입니다. 그다음 아빠가 이렇게 오케이? 아빠가 had always figured 알았대요. 뭘 알았냐? 자신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뭘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하지만 가베는 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았다예요. 그 다음 그는 선호했다. 앞에서 좋아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이 그는 선호했다. 이 그는 누굴까요?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아들이라고 쓰거나 뭐 가베라고 쓰거나. 오케이? 그럼 아들은 선호했다. 뭘 선호했냐? Designing computer games, reading books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He could not accept the way. 자,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식. 어떤 방식? 그의 아빠가 그를 대하는 방식. 그러면 여기는 he는 누군데? 아들. 아들은 도대체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빠가 대하는 방식을. 그래서 그는 withdrawn. withdraw가 원래 철수하다란 말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뒤로 쭉 빠져버린 거죠. 아빠에 가까이 가지 않고 뒤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누굴까요? 아들. 이건 누굴까요? 아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답변을 뚝뚝뚝 할 수 있는 이유는 글의 흐름을 잡고 해석이 됐기 때문이에요. 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of this. 자, 아이고야. instead 그 대신에 he spent hours. 그는 뭐 수시간 보냈죠. talking with his mother. 엄마랑 이야기하느라 시간 보냈습니다. 누구겠어요? 아들이에요. 됐죠? 아들. Because of this. 자, 이것 때문에 에이선은요 jealous 했어요. 에이선 아빠잖아요. jealous가 무슨 말이에요?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질투했어요. 자신이 막 아내를 막 질투하고 뭐 하기 시작하면 argue하기 시작하죠. argue가 보통은 뭐 주장하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그치? argue는 주장하란 말 맞아. 근데 좀 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말다툼하다. 그런 느낌이 좀 더 좋아요. 말다툼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가 막 질투나고 이러다 보니까 말다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구랑? 아내겠지 뭐. 그쵸? 아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봐. 근데 다만 좀 조심해야 할 게 이게 그 코테이션 마크 안에 있을 때 인용 이때 you라고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한 말에 따라서 you가 누군지 달라지거든요. 봐봐요. You treat him with so much politeness that he doesn't even know what it means to be a man. 잘 봐요. 이걸 읽은 다음에 글의 내용적으로 판단해야 돼. 누가 한 말인지. 누가 한 말 같아요? 아빠가 한 말 같죠. 아빠가 누구한테? 다시. 누가 누구에게? 해석은 해봤어? 봐봐요. 당신은 그를 뭐한다? 대한다. With so
so that 너무 politeness하게 대한다. politeness가 뭐예요? 예의 발음이죠. 당신은 그를 자 그라는 건 최소한 누구예요? 누구 아니면 누구야? 아빠 아니면 아들이죠. 그럼 그를 당신은 대한다 할 때 당신이 대하는 것이 아빠겠어? 아니면 아들이겠어요? 아들이겠지. 오케이? 그럼 you는 누굴까? 당신은 그를 대한다. 너무 많은 그런 그 예의 발음으로 대한다. 오케이? 쉽게 말해서 혼낼 때 혼내고 칭찬할 때 칭찬해야 하는데 맨날 온뇸뇸뇸 이것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모르잖아. 뭘 몰라? What it means. 의미하는 걸 모르잖아. 남자가 된다는 게 뭔지. 그럼 유가 누구겠어요? 어? 아내한테 하는 말이잖아. 아내한테. 어? 당신은 애한테 맨날 이렇게 온뇸뇸뇸 이렇게 하니까 이놈의 새끼가 모르잖아. 남자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내한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잖아. 에이슨 아빠가 질러스하다고 엄마한테. 응?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아빠가 에이슨이 시작했죠. 말다툼하기 시작했죠. 누가 시작했다고? 아빠가. 그 다음에 이 말 나온 거잖아 지금. 아빠가 지금 엄마한테 막 하는 거예요. 오케이? 부족함을 느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인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유형. 그 다음 에이슨이 자신의 아들에게 막 분노했을 때 그렇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Run to mommy 이렇게. 누구예요? 아빠가 누구한테 말한 거야? 아들한테 뭐라고? 엄마한테 가 이 새끼야. 오케이? 그 다음 아이씨 짧게 하려고 했더니 겁나 기네. 자 에이스는 원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He was pushing his son even farther away from him. 자 자신의 아들을 멀리 보내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뭐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로부터. 자 물론 이제 아빠예요. 아빠. 자 with his verbal abuse. 이게 원래는 그 언어 남용이니까 좀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막 말 혹은 뭐 욕설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욕설이라든가 남용 이런 말입니다. 원래. 됐죠? 그 다음 믿지 않았습니다. 뭘요? 자신의 아내를 믿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 때? 아내가 그에게 이것을 말했을 때. 그랬어요? 그에게가 누구겠어요? 아빠죠. 아빠한테 아들이 당신과 같이 놀고 싶지 않대 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 1회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목요일 날은 이제 2회분을 진행할 겁니다. 아셨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 자, 8분 컷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8분 컷은 핸드폰 지금 꺼내 보시면 자, 인강 학생도 꺼내시고요. 자, 형광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꺼내셔서 그 유튜브에다 그냥 김수환이라고 칩니다. 김수환. 쳤어요? 네. 치면은 거기에 그 김수환 2명 뜰 건데 한 명은 영어 김수환이고 한 명은 뭐 연애를 상담해주는 이성에게 말하는 법을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았죠? 그것은 구독 정지하시고요. 저를 구독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구독을 하세요. 구독 딱 눌러주시고 자 거기 보시면 8분 컷이라는 해설이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이 해설은 그 여러분이 뭐 OT를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8분 컷은 우선 그 1회하고 2회, 3회까지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오늘 내일이면은 4, 5회가 다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자, 매주 한 화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요일에 그러니까 5회분이죠. 늦게 잡은 거예요. 늦게 대략 화요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올릴 건데 월요일날 올리겠다고 한 다음에 안 올라가면 또 욕 먹으니까 화요일로 좀 늦게 잡고 자 화요일 5회분 한 번에 이제 다음 주도 올라갑니다. 알았죠? 자 우선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요. 1회 있죠. 방금 지금 1회차 8분 컷 1회차 플레이 눌러보세요. 눌러봐. 자 타이머 있죠. 타이머. 그렇죠? 그걸 누르고 푸는 거야. 진경아 이따 해봐. 누르고 푸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8분이라는 그 카운팅 다운이 이제 바로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타이머가 작동하면은 거기 이제 7분 남았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그런 그 자막까지 뜨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 압박을 느끼라고. 오케이? 압박을 느끼라고.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이거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한 학생도 말한 것처럼 선생님 8분이 지났는데 다 못 풀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자, 우선은 그냥 풉니다. 알았죠? 푸는 거예요. 그냥 풀고 정지해놓고 푸세요. 그 다음에 왜 플레이해? 자, 풀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의 목표는 8분 안에 들어오자. 나중에 희열감 느끼겠지? 언제? 8분 안에 들어왔을 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8분이 딱 끝나면 바로 8분 1초부터 해설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 문제를 보시면 왜 자꾸 플레이하니? 자, 내 목소리 들리잖아. 그 문제를 보시면 그 1번에서 4번까지는 문법이고요. 보세요. 1번에서 4번까지 문법이고요. 항상 패턴이에요. 5번에서 8번까지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직렬하고 연관된 게 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방직만을 위한 모의고사예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생활영어인데 제 말 잘 들어요. 9번, 10번은 생활영어인데 하나는 생활영어 2개 중에서 하나는 해석만 해도 그냥 답이 나와요. 대화의 내용만 이해하면 답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는 수거예요. 답이. 뭔 말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거야. 그래서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되면 풀리는 경우, 또 하나는 그냥 그 수거를 모르면 당하는 경우. 물론 그 해설 강의에 다 수거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꼭 잘 이용하셔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